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특히 무발아 아이들에게 언어 모방이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스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제스처를 가르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자폐 아이들은 말 언어적, 단독적인 그런 말 언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말 언어적인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스펙트럼 아이들 중에 무발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매우 여러 가지예요. 언어라는 것은 상징체계예요. 언어라는 것은 상징체계이고 어떤 기호인데, 상징화된 기호인데 이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게끔 아직 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워낙에 아이들 특성 자체가 의도성이라든지 상호작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부족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표현하려는 욕구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하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집에서건 뭐 치료실에서건 활동을 할 때, 목표를 또 잡을 때 목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목표 자체를 이제 잡을 때 너무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발아 아이들이거든요. 무발아라고 하면 의미 있는 언어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소리는 내요. 아! 이! 우! 이런 소리를 내요. 어떤 욕구가 있고 본인이 싫어하는 것이 있고 욕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소리는 내지만 이것이 의미 있는 언어로 나오지가 않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니면 짜증내는 어떤 음성으로 나타내는 경우,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어떤 소리로 나타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이런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 무발아 아이들을 가지고 의미 표현을 하게 하겠다, 의미 표현을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를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시는 뭐 부모님도 계실 거고 치료사 선생님도 계실 건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기가 쉽죠. 굉장히 어려운 목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치료든 교육이든 아이에 대한 목표를 잡을 때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아주 약간만 높은 목표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제 무발아 아이들인데 아예 이제 의미 있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오고 행동 모방도 되지 않고 구어 모방은 더더군다나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단어를 처음부터 가르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무발아 아이로 구어 모방이 굉장히 어려운 아이라면 행동 모방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스처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언어를 가르치기 전에요. 언어로 의미를 익히는 것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의미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아는 의미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 아기들, 일반 어린 아기들이 언어를 배울 때요, 언어 이전에 제스처가 먼저 나오죠. 이거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기를 하면서 포인팅을 하면서 소리를 내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혹은 뭐 똑똑하면 똑똑똑하고 없다 까꿍 이렇게도 하고 코자 하면 코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안녕 하면 안녕 이렇게 이제 손을 흔드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제스처라는 것은요, 이후에 언어 표현을 예측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예측 인자입니다. 제스처가 어떤 표현의 양식이거든요. 우리가 구어로 말로 표현도 하고,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 이것도 표현이죠. 말로 하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그냥 박수 치는 거잖아요. 잘했어. 박수 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도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이지만 단지 양식이 다를 뿐이죠. 뭐 말로 줘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구어 표현도 있지만 주세요. 이 행동 표현도 결국에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달라는 의도를 어떤 표현하는 양식만 다를 뿐이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징화된 기호예요. 상당히 고도화된 어떤 표현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성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먼저 1차적인 목표가 된다면 그것이 구어가 아니라도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스펙트럼 아이들이든 아니면 무바라 아이들이든 언어 표현이 늦는 아이들이든 그것이 더 이제 효과적인 1차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말 표현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언어 표현을 이끌어내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 의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양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을 언어로서 고도화시키는 전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냥 한 번에 뚝딱 언어를 표현하게끔 한다는 목표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나타나게끔 제스처를 먼저 알려주고 단계 이제 언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점차 아이의 컨디션 혹은 난이도에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바라 아이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스처를 가르치세요. 제스처. 행동 모방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제스처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어린 아기들이 제스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많이 하는 거 뭐 손가락 가리키기, 엄마 이거 하는 거 이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는데 우리 스펙트럼 아이들은요 이것도 안 돼서 그냥 가져가서 만지죠. 그냥 만져요. 뭐 달라고 이제 원하는 게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서 이렇게 만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제스처를 알려주셔야 돼요. 뭐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말로 나오지 않더라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가 돼야 되고 똑똑 하면은 똑똑똑똑 두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본적인 제스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 뭐 빠빠이 손 흔드는 거 그리고 또 박수 치는 거 엄마 하이파이브 짠 엄마 짠 하면은 짠 손을 가져가서 이렇게 딱 대서 마주칠 수 있어야 되고 만세 하면 짠 손을 올려서 만세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 아이한테 제스처를 알려주실 때는 보여주고 마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제 모방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구어 모방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행동 모방도 어떨 때는 정말 몇 번,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시작을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똑똑을 가르친다. 그러면 같이 앉으세요. 아이랑 엄마랑 같이 앉으시고, 상자에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뭐 과자 뭐 사탕이는 넣어놓고 엄마가 똑똑똑 하는 거를 보여주시고 똑똑똑 소리를 내면서 똑똑똑 이렇게 해주시고 과자를 뭐 꺼내서 짠 하고 엄마 먹고 뭐 아기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랑 어떤 행동을 연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처음 보여주신 다음에 아이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들이대면 상자를 들이대면 아이 입장에서는 뭐 하라고? 뭐? 어쩌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것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제스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으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주먹을 쥐게끔 해서 똑똑똑 엄마가 소리를 내면서 두드리는 행동을 같이 해주시고 아이로 하여금 뭐 과자를 꺼낼 수 있어. 짠 여기 있네. 너 먹어. 이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처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절대 습득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이것을 그냥 똑똑똑이랑 이것을 연합하는 것이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소리와 행동 연합을 알려주시고 그에 따른 강화, 적절한 강화가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렸더니 뭔가가 딱 나와서 내가 맛있는 것을 먹게 됐네. 이 어떤 일련의 과정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네. 인과관계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목표는 똑똑해야지. 그럼 아이가 똑똑똑 두드리고 안녕해야지. 그럼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꽤 많아져야지.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제스처들이 많이 나와줘야지 그때서야 언어 모방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에요. 이때서야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구어 모방이 안 되는 아이들한테 죽자사자 구어 모방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의미도 잘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행동 모방부터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알 수 있는 습득된 제스처들이 꽤 많아지면 그때 언어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 습득을 위해서 언어 모방을 위해서 행동 모방부터 아주 쉬운 수준부터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말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목표들을 최대한 작게 쪼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따라할 수 있을 법한 정도로 아이가 이거 한번 시도해봐도 어렵지 않겠다. 한번 내가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목표가 있다면 작게 쪼개서 이제 아주 쉬운 수준부터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계속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시켜주시고 아주 쉬운 수준부터 점차 수준을 높여 나가면서 결국에는 구어 모방이 되어서 그 이상 자발적으로 구어가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바라도 매우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이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목표를 쪼개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아간다면 분명히 조금씩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아이들이랑 상호작용 해주시고 쉬운 것부터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